6장. 실수하고 흔들리며 그래도 계속. 우리는 모두 흔들린다. 중요한 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 계속하려는 마음이 이미 나를 바꾸고 있다. 새벽 다짐은 오후쯤이면 흐릿해지고 저녁쯤엔 이렇게 된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다시 하자.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꾸준히 해봐요. 습관이 중요해요. 마인드셋을 바꿔야 해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말이기도 하다. 의욕은 넘쳤고 실패는 빨랐다. 내가 처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기로 했을 때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아침 6시 기상, 명상 10분, 독서 30분, 물 1리터 마시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3일 동안은 거의 수행자 수준으로 살았다. 진짜 사람이 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시기가 8시 40분이었다. 지각에 쫓겨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했고 회의 스트레스의 점심은 치킨 마요 덮밥에 콜라.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로 소파에 쓰러졌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시작했지? 나란 인간은 역시 작심삼일인가 봐. 자책이 시작됐다. 그리고 다짐은 또 무너졌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이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실패한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게 인간이라서 그런 거다. 그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이런 내가 싫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나를 몰아붙일수록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힘 이제 난다. 습관이란 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힘이란 걸. 하루 빼먹으면 다음 날 하면 된다. 일주일을 놓쳤으면 그냥 다시 오늘부터 해보면 된다.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지. 라는 말로 바꾸는 것. 그게 내가 배운 계속하는 법이다. 실수 속에서도 살아있는 느낌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 걸어가다 멈춘 날도 있었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냥 흘러가던 하루였는데 지금은 그 하루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실수하고 흔들리고 다시 생각하고 그 모든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진짜 같았다. 내 편이 되는 법. 과거의 나는 내가 실수하면 제일 먼저 나를 혼냈다. 또 이래?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늘 내가 나를 가장 먼저 비난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한다. 오늘은 좀 힘들었구나. 괜찮아.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 다정함 하나가 내일을 살아가게 해준다. 변화는 엄격함보다 온기에서 시작된다. 7장. 나의 시간표에 나를 넣기. 우리는 매일 수많은 시간표를 만든다. 하지만 그 안에 나가 없다면 그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일지 모른다. 이제는 내 시간표 안에 나를 넣자.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회사 다이어리를 펴면 회의 시간, 마감일, 출장 일정으로 가득하다. 가정용 달력에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병원 예약, 가족 생일이 적혀있다. 내가 만든 건데 그 안엔 정작 나라는 이름은 없다. 나는 내 삶에서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다른 사람의 시간은 잘 챙기면서 왜 나는 나에게 시간을 주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늘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다. 회사에선 직원으로, 집에선 부모로, 사회에선 누군가의 괜찮은 어른으로. 나는 많은 역할을 하며 살아왔지만 그 사이에서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드물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라는 말의 진짜 의미.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안 나요. 요즘은 너무 바빠서 그건 다음에 해야겠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바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깨닫는다. 시간이 없던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내 시간표에 나를 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고 단순한 시도였다. 매주 수요일 저녁 1시간 혼자 카페 가는 시간. 토요일 오전 9시 산책하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매일 밤 10분 오늘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써보는 일기. 놀라운 건 이 시간이 생긴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았고 가정이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내 표정이 달라졌고 가족과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졌고 삶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시간은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늘 기다린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 일만 끝나면 아이들이 좀 크면 하지만 그 여유는 마치 신기루처럼 늘 멀리 도망가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내자.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자. 나를 위한 시간이 나를 바꾼다. 이젠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본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 신기하게도 타인에게도 더 따뜻해질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시간을 주는 건 결국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이었다. 8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빛날 때.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빛나는 순간들이다. 지금 이 평범한 하루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일 수 있다. 예전에 나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 휴가, 여행, 연말, 생일, 승진, 아이의 발표회 특별한 날에만 행복해지기 위해 나는 수많은 평범한 날을 그냥 흘려보냈다. 그런데 특별한 날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간다. 그날은 분명 좋았지만 너무 짧고 너무 드물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평일, 비슷비슷한 일상 속에서는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만큼 무기력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삶의 속도를 줄이고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면서 이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명장면은 매일 조금씩 펼쳐지고 있었다. 아침밥 냄새에 눈을 뜨는 순간. 아이가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겠다고 우기던 귀여운 표정. 회사 가는 길, 신호등 옆에 핑민들레 한 송이. 퇴근 후 소파에 기대어 듣는 빗소리. 조용한 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어떤 영화보다 어떤 이벤트보다 이런 순간들이 더 진하고 선명하게 마음에 남는다. 일상은 별게 아니었지만 별거였다. 예전에는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장면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삶은 거창한 이벤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장면들로 완성된다는 것. 내가 웃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마음이 잠깐이라도 평화로워지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클라이맥스였다. 평범한 나를 좋아하게 된 건 나를 좋아하게 됐다는 증거. 예전에 나는 늘 뭔가 더 특별한 나를 꿈꿨다. 더 똑똑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나.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니까 내 삶도 있는 그대로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하루가, 내 공간이, 내 관계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빛나는 건 특별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감각. 햇살 좋은 오후, 현관 앞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아버지의 뒷모습. 설거지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아내. 할머니가 건넨 삶은 고구마 한 조각. 내가 피곤할까봐 무릎에 기대던 아이의 머리. 예전에는 그저 흘러가던 장면들이 지금은 눈물 날 만큼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건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9장. 나는 왜 나를 미워왔을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뒤로 미워왔다. 하지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나를 맨 앞줄에 앉혀주자.
내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여야 하니까.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 그때 그 일, 너 정말 좋아했잖아. 가끔 친구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랬었지.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좋아했던 것들을 언제부터 놓아버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나를 미루는 게 습관이 되었다. 처음엔 잠깐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서 자리 잡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땐 나를 위한 시간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조금만 은 1년장 됐다. 다음 주, 다음 달, 다음 해, 그러다 문득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매번 우선순위 마지막 칸에 있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나를 자꾸 미뤘을까?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동료를 위해 나는 나를 줄이고 나를 참았다. 내가 조금만 덜 가져도, 조금만 더 양보해도 모두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를 미루는 이유에는 두려움도 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다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가족이 실망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욕하면? 그래서 나는 안전한 쪽을 선택했다. 확실한 길, 인정받는 길,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길.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하자. 조금만 더 참자. 지금 내가 욕심 부리면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미룰수록 모두에게 지는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희생했는데 어느 순간은 그것이 서운함이 되었다. 나는 이해했는데 그게 외로움이 되었다. 나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안은 텅 빈 기분이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돌보는 건 오래가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걸 인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일 줄도 알아야 한다. 요즘 나는 연습 중이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지금은 안 할래요. 이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처음엔 참 낯설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존중하자 세상도 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이제 나를 중심에 놓고 살기로 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 안에 나라는 중심이 있다면 그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다음에라는 말로 나를 미루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를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10장.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면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삶을 산다. 그리고 그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살아가는 일이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고 핸드폰을 먼저 찾던 손을 잠시 멈춘다.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은 어느 날 책 한 구절처럼 영화 속 대사처럼 불쑥 마음속에 들어왔다. 그 질문은 내 삶을 조용히 흔들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면 처음엔 너무 철학적인 말 같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 문장을 곱씹다 보니 마음속에 따뜻한 긴장감이 생겼다.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보고 싶은 첫 시간이 될 수도 있다면 그 생각은 내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 작은 다짐들이 나를 다시 만들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점심시간에 핸드폰 대신 책 한 페이지를 펼치게 되고 퇴근 후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됐다. 누군가가 정한 성공한 하루 말고 내가 만족하는 하루, 내 마음이 웃는 하루 그 하루를 위해 조금 더 신중히 살고 싶어졌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써도 된다. 많은 것을 놓쳤다고 느끼는 날도 있다. 시간을 헛썼다고 자책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삶은 절대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매일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다. 오늘 나는 나에게 이런 말을 건넨다. 괜찮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돼.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너에게 달려있어.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든다. 어제의 실수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온전히 살아가게 해준다.